안녕하세요. 호주 생생뉴스입니다. 올해는 세계적으로 선거가 많은 해 중에 하나인데 이번 주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영국 총선입니다. 수낙 총리는 원래 가을쯤 예상되었던 선거를 조기에 치르기로 하며 7월 4일로 선거일을 결정했는데 내부 인사들이 이 정보를 이용해 선거 날짜에 돈을 건 사실이 드러나며 안 그래도 인기가 없는 여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시드니 에핑에서 60대 한인 여성이 남편을 망치로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 한인 사회에 또다시 충격을 주었고, 호주 환율은 계속 강세를 보이며 미 달러 대비 67센트에 가까워졌습니다. 한화 대비로는 924원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2023년 4년도의 이 회계연도가 끝나는데요. 절세를 잘 계획하셔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외에 호주의 이런저런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밤하늘을 집안에서 볼 수 있는 우주인 프로젝터를 소개합니다. 360도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천정이나 벽을 우주 공간으로 바꿔줍니다. 제품을 구입한 후 아마존에 제품 리뷰를 남겨주시면 $10의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설명이 적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 캐시백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이나 친구 생일 선물을 고민하신다면 좋은 가격에 훌륭한 선물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화요일 호주 중앙은행이 발표한 통화정책에서는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하며 7개월째 4.3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5월 실업률 발표도 있었는데 4%로 4월에 4.1%보다 살짝 하락했지만 중앙은행의 2분기 전망과는 일치합니다. 중앙은행은 올해 6월까지 4.1%, 2025년 6월 말까지는 4.3%로 실업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실업률 그래프를 보면 위아래 기복은 조금 있지만 2023년 이후 실업률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트렌드가 보입니다. RBA의 다음 통화정책은 8월 6일에 발표할 예정인데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이지만 실업률이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서 3%를 유지하려면 임금 상승의 압박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실업률도 4% 이상 유지해야 이 임금 상승 압박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미셸 블럭 중앙은행 총재의 연설에 따르면 지금 임금 상승률이 정점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연봉 상승의 가장 쉬운 길로 이직이 있는데 연봉을 높이기 위해 이직을 원한다면 지금이 막차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야당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가 내년 선거에 뭐 아니면 도로 작용할 것이라는 보도가 줄을 이었습니다. 내년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이 될 에너지 비용에 이 야당인 자유당 연합은 원자력을 지지하고 노동당인 여당은 재생에너지를 지지함으로써 입장 차이를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올 초만 해도 원자력은 도마 위에 오르지 않은 이슈였는데 피터 더튼이 원자력 발전을 코얼리션의 정책으로 공식화함으로써 내년 선거에 가장 큰 카드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첫 논쟁은 시작되었고 이번 주에는 이 원자력 발전 후보지 7군데를 발표하면서 더 심화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후보지도 야당이 임의로 뽑은 것이지 그 선정된 지역과 아무런 커뮤니케이션은 없었습니다. 물론 내년 자유당이 집권하게 된다는 가정하에 나오는 계획이지만 자유당이 집권하더라도 바로 원자력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원자력은 호주에서 금지되어 있어서 이 법부터 개정을 해야 되고 각 주별로도 동의를 얻어서 주별로 있는 이 원자력 금지 법안도 수정해야 합니다. 피터 더튼의 말대로라면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면 전력을 더 싸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 그 비용과 건설 시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부분도 보강해서 야당의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언론에 등장한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시간과 비용은 재생에너지보다 비싸면 비쌌지 더 싸진 않고 시간도 더 걸린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이미 원자력을 진행했던 나라들의 사례도 많이 등장했는데, 대표적으로는 영국에서 이 4년 걸린다던 원자력 프로젝트가 2007년에 시작해서 2022년에 완공되었고 비용도 3배가 더 들었습니다. 프랑스가 그나마 원자력 발전을 많이 하면서 전력 수출도 하고 있지만, 지금 노후화된 원자력 발전소를 어떻게 처리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이 여러 나라가 밀집해 있는 만큼 좁은 곳에서 효율이 높은 에너지를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원자력이 대안이 되었지만, 호주같이 널린 땅이 많은 경우는 원자력이 과연 더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야당의 이런 움직임에 여당은 비용과 시간은 그렇다 치더라도 호주의 원자력 발전을 지도할 기술이나 관련 인력도 없는데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관리는 누가 하느냐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이 논란은 정치권뿐만이 아닙니다. 마이닝 섹터에서도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수소를 밀고 있는 철광석 회사 포테스큐의 오너인 이 앤드류 포레스트는 정치권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회사들도 장기적 투자를 할 수 있다며, 지금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는 장치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자력의 원료인 우라늄 관련 마이닝 섹터에서는 원자력 금지 법안이 풀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세계 우라늄 매장량의 4분의 1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수출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작년 전 세계가 유난히 더위로 고생할 때부터 호주 날씨도 이상기후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은 됐는데요. 남반구 오로라가 관측된 것도 얼마 전인데, 이번 주에는 남극의 대기가 호주의 남동쪽을 덮친다고 하니 시드니나 멜번 근처에 거주하신다면 따뜻하게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몇십 년 만에 가장 추울 것으로 예상되며 강한 바람과 우박 등을 동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리창 중국 총리가 호주 곳곳을 돌아다녔는데 그중 한 곳이 퍼스입니다. 중국이 서호주를 방문한 이유는 광물 확보를 위해서였는데, 다음날 퍼스를 방문한 미국 해군대장은 중국을 경계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참고로 서호주 퍼스는 오쿠스 딜로 선박을 지을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이 해군 기지는 미국 함대가 이 호주를 방문할 때 꼭 들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호주가 중국이랑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해 오쿠스 딜을 강조하며 호주에게 줄을 똑바로 서라는 경고를 날린 것입니다. 특히나 이 오쿠스의 시작이 퍼스라는 말까지 하며 서호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중국 리창 총리 방문은 가는 곳마다 친중국 환영 인구와 인권을 옹호하는 반중국 항의 시위가 함께 따라다니며 충돌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몇 가지 사건도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중국에서 억류됐다 풀려난 기자의 카메라를 중국 관리들이 고의적으로 가로막은 사건입니다. 이후 안소니 알바니지 총리에게 이 장면은 못 봤냐며 어떻게 호주 언론을 가로막는 중국에 한마디를 안 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여하튼 사건 사고를 제외하고는 예상대로 비자 문제와 판다 외교에 대한 회담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반면 이 랍스터 수출 제약에 대한 보도는 없었는데, 리창 총리가 서호주를 방문했을 때 점심 메뉴가 서호주 랍스터였다고 합니다. 호주 입장에서는 농수산물 수출 제약을 풀고 싶은 마음이 더 컸지만 중국은 리튬 공장을 방문하는 데 더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따뜻하게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